예, 뉴스탑10이 준비한 4위와 7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정확히 11달 남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야권의 대장주라 불리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가장 관심일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윤 전 총장에게 보내는 러브콜은 여전한데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지대가 성공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에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당 밖에 오래 있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 윤석열 총장도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야권이 단일 대우로 뭉쳐진다면 선택지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다른 데를 방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만 제가 받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김구 실장님. 이게 선거 압승 이후로 좀 국민의힘이 자신감이 생긴 건지는 모르겠는데 윤 전 총장에게 7월 전에 들어와라. 약간의 결단까지 촉구한 느낌입니다. 일단 그 야당이 하나로 좀 뭉쳐지는 향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도 아직 시기와 절차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만 일단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기로 했고 합당한다면 사실상 흡수 합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중심의 야권의 그 통합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당 밖에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대권 주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지를 갖고 공식적인 어떤 대권 경쟁을 선언하게 된다면 바깥의 3지대에서 따로 동지를 트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라는 단일한 야권 대우에 합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생각들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특히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지를 몰아준 것을 보면 아직 국민의힘이 부족하고 아직은 뭐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만 불과 1년 전에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불신의 그 정도보다는 1년 후에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지지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그냥 무시하기 쉽지 않을 거다. 아마 이런 식의 현실적 판단 속에서 야권의 통합의 모습,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일정 정도의 지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야권 재편 과정에서 보다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계속 가져간다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도 밖에만 없을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당 지도부에서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글쎄요. 지금 모처럼 제1야당이 잡은 기회니까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다른 인터뷰를 다른 맥락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기존 정당에 들어와야 돈이 좀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어요. 네, 저도 사실은 당에 몸을 담으면서 대선 자금 이제 실무자들 변론도 해봤는데요. 그때 대선 자금 수사 실무팀 검찰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총장이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은 대선 자금 수사도 해서 정치 자금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간접 경험이죠. 근데 이제 특수부 수사들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 이 법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한 사건이 자기의 이제 자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자기가 안다는 착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는데 실제로 아는 게 아닌데요. 해보면. 근데 윤석열 전 총장도 그리고 또 이제 법조인들은 자신이 이제 그런 사건에 변론을 하거나 뭐 검사로서 수행을 해보면 겁도 많아져요. 이걸로 사람이 뭐 이렇게 실제 처벌이 안 되면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처벌이 되면 정말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이걸 겪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선 자금을 겪어보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뭐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하루에 1천만 원이 든다. 한 달에 1억이 든다. 최소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실제 대선에 나오려면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활동을 시작하고 캠프가 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금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조인이거든요. 그런 시각도 이렇게 법조인들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재판구범뿐만 아니라 행위구범이니까 처벌받는 사람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한테 실질적인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 아주 큰 거죠. 정치 자금은. 예. 그래서 전장 한번 다시 볼까요? 그래서 7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전에는 결단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잠깐 노출이 됐던 이 얘기를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딱 하나의 여론조사만 갖고 저희가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 건 약간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실제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이 순인데 최근에 약간 떨어진 윤 전 총장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자신감이 붙은 국민의힘 좀 입당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만드는 건지 이건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여론조사 이야기하기 전에요. 도대체 국민의힘이 무슨 자신감이 저는 있어서 저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 이게 국민들이 좀 지지를 해주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저런 것처럼 뭐 돈 필요하니까 들어와라? 아니 그럼 윤 총장이 돈 때문에 국민의힘 들어갑니까? 아니 어떻게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저렇게 돈 이야기를 먼저 할 수가 있죠? 아니 지금 돈 없으면 그러면 그 윤 총장이 만약 지금 입당하면 돈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윤 전 총장을 지금 영입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아하. 저는요 정말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은요 왜 본인들이 이 선거에서 이겼는지를 되짚어 봐야 됩니다. 뭘 잘해서 했는지 본인들이 정말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자 어저께 김종인 위원장이 나가면서 한 질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하루 만에 다 잊어버렸나요? 이제 우리 이겼으니까 다 들어와. 우리가 대장이니까. 이런 자세 아니겠어요? 뭐를 바꿔야 될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개혁해야 될 것인지, 그거부터 본인들이 먼저 갖춰놓고 난 다음에 윤 총장이 들어오면 그건 윤 총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부터 다 들어와라 이제 하니까 이게 뭐 판 벌어졌으니까 돈 필요하니까 들어와라? 도대체 지금 저는 저런 식의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저렇게 철퇴를 간 게 바로 오만입니다. 똑같은 일을 저렇게 하루 만에 벌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만. 아니, 갑자기 네. 주너먹에 꾸짖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돈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런 거죠. 예. 정당이라는 게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대놓고 돈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뭐 거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윤 전 총장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 그렇지 않습니까? 돈 200억 필요해서 그럼 들어간다는 걸로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이 지지도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체적인 선거의 추이와는 조금 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이제 이 지지도가 어느 정도 이제 이번에 지지를 얻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택의 여러 가지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국민의힘이 어려울 때는 그나마 윤석열 전 총장이 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제 선택의 다양성. 저는 굳이 해석한다면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현정 의원님께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데 윤 전 총장이 앞으로도 이렇다 할 메시지가 계속 없다면 지지율은 답보 상태 혹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결단의 시간은 더 빨라질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급함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여론이라는 게 한번 또 언젠가다 또 식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윤 전 총장이 이제 본인이 결심이 선다면 조금씩 나타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선이 많이 남았습니다. 반사익으로 선거에 이긴 국민의힘이 이렇게 도취돼서 윤 전 총장 영입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건 아니다. 뭐 이현정 의원님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희 뉴스에이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공정이라고 하는 그 네. 단어 자체가 마치 윤석열 총장의 브랜드처럼 지금 돼버려가지고 네.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 총장의 지도를 갖다가 굉장히 높이 끌어올리지 않나. 한번 뭐 만나자고 그러면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대통령 후보감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가서 과연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는 내가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봐요. 예, 최 교수님. 예. 저희가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화면상으로. 물론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제1야당의 수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제 보러 자연인 신분이 됐는데 대통령감을 판단되면 돌 것이다. 어제 저희 뉴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고민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뭐 아니 제가 볼 땐 이래.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요. 지금 상임고문 맡아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상임고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가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미지의 변화를 준 것도 분명하고요.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반영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인데 상임고문 맡아가지고 그 무슨 역할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말
표만 거의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은 나와 있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 입장은 다 차기 대선에서도 어쨌든 킹메이커 역할을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근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들어가냐 말았냐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도 계속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전 총장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1차적으로는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도 아직 완전히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윤석열 전 총장까지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밖에 있으면서 계속 주가를 올리고 그 상황에서 차후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야권 전체의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김종인 위원장이 보실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들어갈 타이밍이 된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이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선에 분명히 역할을 하실 거다. 다만 지금의 상황 관망하다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역할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타이밍에 본인이 개입하는 모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김근식 실장이. 근데 예. 이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는 거고 네. 부침은 분명히 있을 텐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그 타이밍을 잡는 게 뭐 7월 여름쯤이 아니라 더 빨라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윤 총장의 선택이나 또 그 연동돼서 김종인 위원장의 선택,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바로 그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제3지대에 따로 둥지를 틀어서 차후를 도모할 것인지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지금 변수는 뭐냐면 국민의힘의 차기 당 지도부의 모습입니다. 아하.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 잘하신 거예요. 선거에서 이겼다고 그래 들어와라 이제 우리 판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지율은 또 한순간에 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국민의힘의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반성, 진정한 경험함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오만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최근에 있을 수 있는 예상되는 건 당 지도부의 구성입니다. 아하. 4월 말 5월 초까지는 사실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되고 그 원내대표 주도하에 전당대회 관리해서 5말 6초 오면은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5말 6초. 예, 그 새로운 지도부가 당대표 뽑히고요. 최고위원 뽑힙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들 눈높이에 이 정도면 그나마 괜찮다. 그리고 극우나 강경 보수와는 좀 분리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로 지도부가 라인업이 됐다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도 움직일 수 있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 당 지도부 개편 과정에서 또 과거 구태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또 과거에 좀 문제 있는 분들이 계속 또 발언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용을 겪게 되면 분명히 또 지지율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의 선택,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 이건 그 자체가 독립변수라기보다 국민의힘의 향후 한두 달 사이에 제대로 된 모습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또 실망을 줄 것인지 이 모습에 달려있고 그것에 키를 주고 있는 게 주호영 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되든 윤 전 총장인 물론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선택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어찌됐건요. 모처럼 야권으로서는 정권 교체 동력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승리에 공이 있는 안철수 대표도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들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내년 대선은 물론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 그리고 2024년 총선까지 야권이 모두 승리해야만 합니다. 대선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절박함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정권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혹자는 이걸 안철수 대표의 예언이라고까지 얘기하던데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절박함으로 이제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정권을 지키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당은 항상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패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야당의 한계고 또 여당의 이제 우월성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게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당을 지지하다가 야당으로 이번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옮겨온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분노 투표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하는데 분노를 발산하고 과거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여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때리고 그다음 분노를 발산하고 그 대선은 미래에 대한 투표니까 대선 때는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당 지지층 중에 투표를 포기한 사람들, 기권한 사람들도 대선 때는 또 결집해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야당은. 그리고 아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으면
있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방어를 하자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아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하는 발언 중에 대부분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 안철수 대표랑 같은 심정일 거예요. 다 힘을 합쳐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승리 경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법조인이고 또 워낙 꼼꼼하시니까 정치 자금까지 얘기가 멀리 나가신 것 같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셨어도 좋을 텐데 윤석열 전 총장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어려우신지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야당은 지금도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당의 패배지 야당의 승리라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야당도 그 부분은 명심하고 유념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야권이 대선을 향해 벌써부터 움직이는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지난주 금요일 오전이었죠. 아버지와 사전투표를 한 이후에는 공식 행보나 이렇다 할 메시지가 없습니다. 대신에 오는 14일 고교 동창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대담집 출발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산권력 수사하면 좌천된다.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본 적이 있고요. 경찰 안팎에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가 무겁고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참 이 정치와 그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교 동창의 속마음 털어놨다. 오늘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전직 기자 윤 전 총장의 충암고등학교 동창인 모양입니다. 주로 윤 전 총장이 얘기를 많이 하고 나는 듣는 편이었는데 분야별로 정리가 상당히 돼 있다는 것 같았다. 윤 전 총장 대담집 출간으로 본격적으로 정계 진출하는 거 아니냐. 이현정 의원님도 어떻게 좀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지금 책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윤석열의 진심이라는 책을 내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좀 책이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이 아마 윤 전 총장을 지난해 9월 달에 한 3시간 정도 만나셨다는 거예요. 작년 9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충암고등학교 같은 동기 동창인 모양인데 이제 그래서 그 대담집을 그러니까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책을 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글쎄 3시간 이야기해서 책 한 권 나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게 시즌은 시즌인 것 같아요. 지금 윤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아무리 관련된 어떤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과 인연인 분들이 이제 책을 이렇게 내는 거는 저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책 자체가 일단 내면 조금 충실해야 되는데 제가 이 책을 다 안 봤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지금 나온 사실만 봐서 이게 지금 3시간 대담을 해서 과연 그분의 윤 전 총장의 모든 어떤 내용과 이야기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책 내려면 보통 몇 날 며칠을 좀 이렇게 대담을 해서 정리를 해서 내야 되는데 물론 윤 전 총장한테 낸다고 그랬더니 윤 전 총장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요즘 윤 전 총장은요 동기나 친구들이 이렇게 다 올리면 다 고맙다 그럽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글쎄 이게 윤 전 총장이 허락을 해서 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반대 입장에서 보면 글쎄요 3시간이든 3분이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핵심 메시지 내용이 윤 전 총장이 어쨌든 암묵적 동의하에 나온다면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고 정계 진출할 때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겠다. 이런 거는 저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이거 책이 나와봐야 되겠어요. 솔직히 내용을 지금 제가 전혀 안 봤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윤 전 총장의 뭔가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좀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고교 동창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기 전에 출간된 책이 있을지 저희가 한번 이것도 유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